안녕하세요. 오늘은 KFX 사업의 순항과 동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KFX 후속 모델 사업 진행과 인도네시아가 KFX 대신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퍼뜨리면서 KFX 개발의 핵심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을 전합니다. 오는 2033년 전력화 예정인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미 F-35B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선정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계에서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한국형 전투기 KFX 네이비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FX는 오는 2026년 개발 완료 예정이어서 파생형인 KFX 네이비 개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9일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KFX 개발과 동시에 KFX의 파생 버전인 KFX 네이비 등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KFX 네이비에 승산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공군 버전이 F-35A, 해병대형 버전 F-35B 수직이 착륙 기능 추가, 해군 버전 F-35C 날개 접는 기능 추가로 나눠져 있다. KFX 네이비는 F-35에 F-35C에 해당되는 셈이다. KFX 네이비가 개발될 경우 한국형 경항모 함재기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 선정이 유력한 F-35B와 경쟁 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10일 2021에서 2025년 국방준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F-35B급 탑재가 가능한 3만 톤급의 경항모 개발을 공식화했다. 군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경항모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 2030년대 초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순항할 경우 미 F-35B가 함재기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F-35B에 수직이 착륙 기능이 있어 현존하는 전투기 중 유일하게 경항모 2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경항모에는 F-35B 10여 대가 탑재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F-35B의 높은 가격과 낮은 무장 능력 때문에 F-35B가 탑재된 한국형 경항모는 값비싼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F-35B의 명백한 장점은 수직이 착륙 기능이지만 이 기능을 위해 크고 특수한 엔진을 장착하면서 값은 비싸지고 무장 능력과 기동성 등이 희생됐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2014년 차세대 공군 전투기로 F-35A를 선정하면서 40대를 7조 4천억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각국에서 주문 물량이 많아지면서 F-35A 대당 가격은 현재 1,000억, 1,500억 원 선, F-35B는 2,300억, 3,000억 원 선을 오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 당국은 향후 공군용 F-35A 20대, 경항모용 F-35B 20대를 추가 수입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8조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국이나 터키, 이탈리아 등 F-35B 구매 의향국들이 F-35B 구매량을 축소하거나 구매 계획을 취소해 향후 F-35B의 대당 단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경항모용 예산 중 F-35B 구매 예산만 5에서 6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체 건조 예산, 항모용 최신의 헬기 예산 등을 더하면 경항모 예산이 1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10조 원이면 경항모가 아니라 F-35C를 운용하는 정식 항공모함을 운용할 수 있는 액수다. 이에 경항모를 정식 항모로 개발할 가능성과 함께 함재기 후보 범위가 KFX, 네이비 또는 F-35C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에 참여하기로 한 뒤 돈이 없다며 5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하 타이푼 구매 의사를 거듭 타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니 국방장관 오스트리아의 중고 타이푼 15대 구매 의사 밝혔다. 이 소식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8일 클라우디아 탄네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에게 타이푼 구매 의사가 있으니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프라보어 장관은 19일까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독일,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인데 20일 오스트리아 빈에 갈 것이니 각하께서 편하실 때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프라보어 장관은 탄네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용 장비를 조달하고 있다.
일전에 제안한 타이푼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프라보어 장관은 지난 7월에도 탄내 장관에게 중고 타이푼 15대 구매를 공식 검토하고 싶다. 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프라보어 장관의 편지에는 탄내 장관이 지난 7월 서한에 대해 9월 답장을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스트리아도 중고 타이푼 판매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X는 아직 실물이 없다. 아무리 빨라도 2026년에야 양산을 시작한다. 가격도 해외 수출이 잘 된다고 상정할 경우 대당 단가가 7천만 달러 800억 원지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1억 달러 1100억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의 중고 타이푼은 대당 단가가 1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월드넷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의 중고 타이푼을 구매하려 한다. 는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미국 국무부는 수직 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 8대를 인도네시아에 20억 달러, 2조 2,900억 원, 대당 평균 1,430억 원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시간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감사합니다.